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오래가고 안전하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냉장고 속이 모든 식품에게 천국은 아닙니다. 냉장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긴 하지만 반대로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식감과 향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토마토, 바나나, 감자처럼 호흡작용이 활발한 식품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세포가 손상되고 맛이 변해요. 또한 커피나 꿀 같은 향이 중요한 식품은 냉장고의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면서 본래의 향을 잃습니다. 결국 무조건 냉장은 잘못된 습관인 거죠. 우리 몸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듯 음식도 자신에게 맞는 온도와 습도가 있어요. 냉장고는 음식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의학적으로 올바른 보관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습관,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냉장 온도에서 세포벽이 손상돼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한 입 베어 물면 식감이 물컹하고 향이 사라져 있죠. 이는 토마토 안의 효소가 저온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냉장고에 넣으면 당분분의 효소가 멈춰서 단맛이 줄고 산미도 무뎌집니다. 즉,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손해를 보는 셈이죠. 토마토는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만약 너무 익어버릴까 걱정된다면 그때는 잘 익은 것만 따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하지만 꼭 드시기 하루 전에 꺼내 상온에서 회복시키는 게 좋아요. 맛이 되살아나거든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추위에 매우 약해요.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추고 껍질이 빠르게 검게 변하죠. 이건 표면의 세포가 냉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안쪽 과육은 아직 괜찮더라도 외관이 나빠지면 먹기 꺼려지게 되죠.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에서는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실온에서 노랗게 익은 후에 숙성이 멈추길 원한다면 그때만 짧게 냉장하시면 됩니다. 껍질은 시커멓게 되지만 속살은 괜찮아요. 결국 이 2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세포예요. 냉장고는 그 세포를 얼려버립니다. 겉보기엔 신선해 보여도 내부의 생명력은 이미 꺼져 있죠. 감자는 냉장고 속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온도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이건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면서 생기는 물질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에요. 즉, 냉장 보관으로 인해 감자의 단맛이 늘어나면 이 물질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감자는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빛이 닿으면 싹이 트고 그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장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냉장보다 이런 자연 온도가 감자를 훨씬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응결되어 쉽게 곰팡이가 피어요. 또한 냉장고 안의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커피나 반찬 냄새가 섞여 이상한 향이 날 수도 있죠. 게다가 양파는 서로 닿으면 습기를 공유해 부패가 빨라집니다. 양파는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마늘과 함께 두면 서로의 수분 균형이 맞지 않아 오히려 빨리 상하니 따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감자와 양파는 서늘한 곳이라는 말에 속기 쉬운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서늘함과 차가움은 다르죠. 냉장고는 너무 차갑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해칩니다. 마늘은 냉장고 안에서 오래 두면 수분이 응결되고 그 틈을 타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늘은 자체적으로 발효작용을 하는 식품이라 냉장 상태에서 그 미묘한 발효 균형이 깨집니다. 결국 마늘 특유의 매운 향과 항균 성분인 알리신이 줄어들어요. 건조한 곳에 망으로 걸어두거나 까서 다진 뒤 냉동 보관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냉동된 마늘은 향이 잘 유지되고 조리할 때도 간편하죠. 한 번에 사용할 양만 덜어 쓰면 됩니다. 이제 커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커피는 향이 생명이죠. 그런데 냉장고 속의 습기와 온도 변화는 커피 향을 망칩니다. 커피 원두는 다공성 구조라서 냄새를 흡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김치, 생선, 반찬 냄새가 원두 속으로 스며들어요. 결국 커피를 내려 마시면 묘하게 이상한 향이 납니다.
또한 냉장고 안팎의 온도 차로 인해 밀폐용기 안에 미세한 결로가 생기고 그 수분이 원두를 산화시킵니다. 그 결과 커피의 풍미가 탁해지고 신맛이 강해져요. 커피는 밀폐용기에 담아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정답입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동실이 오히려 낫습니다. 단, 꺼내서 해동 후에는 다시 냉동하지 말아야 해요. 마늘과 커피의 공통점은 향이에요. 냉장고는 온도를 낮추지만 향까지 얼려버립니다. 결국 신선함의 상징이 아니라 향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꿀은 대표적인 살아있는 식품이에요. 천연 효소와 미량의 수분, 각종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데 이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그 안에 포도당이 분리되면서 하얗게 굳는 결정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꿀이 상했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물리적 변화예요. 문제는 이런 결정화가 반복되면 효소가 손상되고 꿀의 향과 풍미가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 두는 것이 최선이에요. 뚜껑만 잘 닫아두면 실온에서도 12년은 거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찬 공기는 오히려 꿀의 생명력을 얼려버리죠. 다음은 빵입니다. 빵은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두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하지만 냉장고는 빵에게 건조기와 같습니다. 냉기 속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녹말 입자가 재결정화되면서 퍽퍽한 식감이 됩니다. 이 과정을 전분의 노아STALING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상온보다 냉장 온도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냉장 보관이 빵을 더 빨리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따뜻한 집안 공기보다 냉기가 전분을 빨리 굳게 하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23일 내에 먹을 빵은 상온에서 밀폐 보관, 그 이상은 냉동실에 넣으세요. 먹기 전에 살짝 데우면 처음 구웠을 때의 촉촉함이 되살아납니다. 꿀과 빵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식품이에요. 냉장고의 냉기 아래선 그 자연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온도보다 중요한 건 균형이죠.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것이 진짜 보관의 지혜입니다. 올리브유는 냉장고 안에서 굳는 대표적인 기름이에요.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산이 결정화되며 탁해지고 하얀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걸 상했나? 하고 버리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냉기 탓이에요. 문제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지방이 산화돼 향이 약해지고 올리브유 본연의 풍미와 건강 성분인 폴리페놀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유는 20도 내외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 속이 가장 좋습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병에 담아야 자외선 산화를 막을 수 있죠. 즉, 기름은 냉장이 아니라 암실 보관이 정답이에요. 이제 발효 양념류를 볼까요? 고추장, 된장, 간장,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발효식품이에요. 냉장 온도에서는 그 미생물의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결국 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향과 맛이 죽어버리는 거죠. 특히 고추장은 냉장 보관 시 색이 탁해지고 짠맛이 강조됩니다. 된장 역시 향이 무뎌지고 구수함이 사라지죠. 그렇다고 완전히 상온에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 혹은 냉장고 문 쪽의 온도가 비교적 높은 부분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발효 양념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향이에요. 냉장고는 그 향을 멈추게 하고 식품의 숨결을 잃게 만듭니다. 풍미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생화학적 에너지의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냉장은 보존이 아니라 정지, 즉 음식의 시간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모든 식품이 그 정지를 견디는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장 보관은 보통 1도에서 5도 사이를 말합니다. 이 온도는 대부분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지만 모든 식품에게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식품마다 세포 구조와 효소 활성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일은 숙성을 위해 호흡이라는 대사 과정을 계속합니다. 이때 너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효소가 멈춰서 단맛과 향을 만드는 과정이 중단돼요. 그 결과 익은 듯하지만 밋밋한 과일이 되어버리죠. 반대로 채소는 너무 건조한 냉기 속에서 수분을 잃고 시듭니다. 또한 냉장고 안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문 쪽은 약 810도, 중앙은 35도, 냉기 출구 근처는 0도 이하로 떨어지죠. 즉, 같은 냉장고라도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넣는다면 문 쪽,
육류나 생선은 안쪽이 맞습니다. 반면 열대과일이나 커피 같은 섬세한 식품은 그 자체로 냉장 부적합하죠. 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8도 이하에서는 미생물 활동이 멈추지만 해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손상되어 영양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냉장 냉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 생긴 거죠. 이처럼 냉장은 과학이에요.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각 식품의 세포와 효소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최적점을 찾아야 합니다. 음식이란 결국 살아있는 조직이니까요.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냉장은 보호가 아니라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장고의 진실을 조금은 알게 됐어요. 냉장은 분명 편리하고 많은 식품의 부패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냉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냉장고는 생명을 멈추는 장치이기도 하니까요. 토마토, 바나나, 감자, 양파, 마늘, 커피, 꿀, 빵, 올리브유, 발효양념까지 이 10가지 식품은 냉장 보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가장 건강하게 숨 쉬는 존재예요. 온도를 낮춘다고 신선함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고유한 향, 질감, 영양소를 잃게 되죠. 의학적으로도 잘못된 보관은 영양 손실과 산화,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저온 고습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지방은 산소와 냉기를 반복적으로 맞으면 쉽게 산패합니다. 즉, 냉장 안전이라는 믿음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해요. 이제부터는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는 마음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품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그 식품의 특성을 존중해야 하죠. 그게 진짜 건강 관리의 시작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기 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은 정말 냉장을 원할까?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냉장은 기술이고 보관은 지혜입니다. 음식을 오래 두는 법보다 음식을 바르게 두는 법.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보관의 약입니다.